완공일이 2025년 1월이니까 이 매매 가능일은 2030년이 되는 거죠. 이때까지는 결코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근데 5구는 중도금 대출이 나와요. 그리고 84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머리를 쓴 거죠. 어차피 5구 제곱은 중도금 대출이 나오니까 좀 비싸게 해도 다 팔리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84 제곱도 한가족 문진석 소장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둔촌주공 아파트죠.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콕콕 집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특별 공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투기 가열 지구이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9억을 초과하면 특별 공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2구부터 4구까지는 특별 공급이 나오고요. 그리고 9억을 초과하는 5구 제곱과 8구 제곱은 특별 공급 없이 일반 공급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은 1순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에 2년을 거주해야 되고요. 그리고 청약통장도 24개월 이상 예치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재당첨 제한이 없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대 1이 아닌 세대 2만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1순위 조건이 됐을 때는요, 추첨은 없고 100% 가점으로만 진행이 될 거예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보통 서울에서 청약을 한다 그러면 무주택자분들에게만 우선권이 갑니다. 그래서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청약이 안 된다고 보셔도 되는데, 여기는 좀 이야기가 다를 것 같아요. 84제곱 기준으로 했을 때 12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현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만 넣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84제곱의 청약 경쟁률이 낮을 수 있다. 어찌 보면 좀 더 미달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미달이 나게 되면 1주택 분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둔촌주공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매 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8년이에요. 근데 전매 제한이라는 게 등기를 치게 되면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둔촌주공의 완공일이 2025년 1월이니까 이 매매 가능일은 203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결코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거주 의무입니다.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이에요. 그래서 건물이 지어지고 입주를 하게 되면 이 2년 동안은 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어떤 거냐? 바로 전세를 못 줘요. 그래서 여기에 청약을 넣으실 분들은 전세를 못 받으니까 대출을 받으시거나 올 현금이 가능하신 분들만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1순위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당첨자 발표는 12월 15일, 그리고 계약 체결일은 1월 3일부터 1월 17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일정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분양가를 말씀드릴게요. 2구 제곱을 보면 4억 후반에서 5억대가 되고요. 그리고 3구 제곱이 6억대에서 7억대, 네, 그리고 4구 제곱이 8억대 정도 나오고요. 5구 제곱을 보면 대략 10억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9억 후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10억대인데 이거 평수 대비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비싼 것 같고, 84제곱을 보면 12억대, 통상적으로 기준층 이상들은 13억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평당가로 한번 따져보면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구랑 3구, 4구까지는 3,700만원, 그리고 84가 3,800인데 5구가 4,1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책정을 했을까?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보면요, 여기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어쨌든 5구랑 84란 말이죠. 근데 5구는 중도금 대출이 나와요. 그리고 84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머리를 쓴 거죠. 어차피 5구 제곱은 중도금 대출이 나오니까 이거는 좀 비싸게 해도 다 팔리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84제곱도 맘 같으면 올리고 싶지만 결국에는 중도금 대출 때문에 경쟁률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리스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분양가를 높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분명 5구 제곱도 안 파는 되겠지만 살짝 기분이 나쁜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기본적으로 5구 제곱은 기준층 이상이 전부 10억이 넘어갑니다. 20층 이상들은 대부분 10억이 넘어가고 10억 5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10억 5천에다가 발코니 확장비 더해야 되잖아요. 그거 더하고 여기에 또 에어컨 안 넣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래서 시스템에 에어컨도 넣어요. 그리고 뭘 넣어야 되죠? 바로 중도금 이자를 넣어야 되죠. 그랬을 때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 대략 11억 정도 나오는 거죠.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분양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25평 곱하기 3,800을 하면 9억 5천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발코니랑 여러 가지 더해도 10억이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금액보다는 플러스 1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5구 타입은 1억이 올라간 것 때문에 경쟁률이 그래도 이전보단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완파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계약금은 20%가 들어가고요. 중도금 60에 잔금입니다. 계약금은 이전에 우리가 예상했다시피 둔촌주공 PF 대출에 대한 이율이 11%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20%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1차가 23년 6월에 들어가고요. 그
그 다음이 8월, 그 다음이 11월이에요. 그래서 텀이 좀 짧으니까 이 점 꼭 알고 계시고요. 마지막 6회차는 잔압을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도 체크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주 지정일이 25년 1월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자금 스케줄은 짜시면 됩니다. 이번에 기준금리가 3%를 넘어갔습니다. 중국 금리를 넘어간 거죠. 다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적게 올렸죠. 원래는 0.5%로 예상했는데 0.25%만 올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방향성이 그래도 조금 바뀌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미국의 기준금리를 따라서 쫓아가듯 올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번에 0.25% 상승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겁니다. 현재 개인은 물론이고 레고랜드로 인한 PF 세트를 봤을 때 기업을 위해서라도 한은에서는 더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다행스럽게도 원달러 환율도 내려가고 있고요.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안정화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던 연준도 이번에는 0.5%를 예상하는 게 압도적으로 높고요. 결국에 금리의 변동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막바지에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의 생각보다 지금과 같은 조정기, 하락기도 빠르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15억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금매 물량들이 다수가 거래되었습니다. 특히나 잠실 엘리트 아파트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를 했죠. 이번에 조정장이 2022년 초반에 순식간에 분위기가 변했잖아요. 그것처럼 상승장도 우리가 체감하면 이미 늦은 시점이 될 겁니다. 둔충 주공의 지금 분양가가 싸다고 할 수 없어요. 분명 비싼 거는 맞지만 실거주를 보시는 분들에겐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투자로 보시는 분들께서도 현금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이미 주택이 많기 때문에 둔촌주공에 청약을 넣을 수는 없지만 아마 제가 주택이 없는 상황이었으면 무조건 청약을 넣었을 겁니다. 그럼 이번에 둔촌주공 청약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칠게요. 안녕.